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코스피가 8주 만에 하락을 보였었죠.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코스피가 상승 반전하는 듯 싶었는데 다시금 하락 반전, 지난 거래일보다 3포인트 정도 아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06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순매도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오늘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물을 받아내기에는 조금은 힘든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 반전했고요. 지금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0.2포인트 정도 하락, 525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 선물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증시와 관련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오늘 보합권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기관의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이 시각 외국인의 매도가 커지면서 다시금 파란불이 들어오며 보합권 내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하락한 206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지난주 종가로 소폭 하회하면서 2067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207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중 208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시 구간에 외국인의 매도가 커지면서 시초가마저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랜만에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9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외국인이 나흘째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7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30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강보합을 유지하던 코스닥도 형님 따라서 이 시각 약보합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0.4포인트 하락한 52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26포인트로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27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시 구간에 이 시각 약보합으로 돌아서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개인이 35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177억 원, 외국인이 84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키워가면서 1120원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65전 하락한 112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독일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상승하자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장중 1122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말을 맞이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쏟아지면서 장중 1118원대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IT주가 기관의 매수로 오늘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던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닉스가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0.2%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바닥을 확인했다는 인식에 일본계에는 흑자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대형 건설주가 오늘장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아파트 매매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건설 업종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는 전략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대건설이 1.4% 이상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GS건설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산업이 3% 이상 급등하고 있고 대림산업도 강보합권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오늘장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한진중공업이 1.8% 이상 오르면서 내달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며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STX조선해양도 1.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구제역 백신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백신 관련주가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앙백신이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2바이오가 4%, 대한육황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2%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2069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5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부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고요.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1.7% 정도 하락이었고 오늘은 다시 반등을 주는가 싶었는데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자, 모처럼 들이닥친 이 같은 조정이 과연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인지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방향이 점쳐질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한두 달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박성희 연구원님, 시장에 조정이 오는 건가요? 예, 시장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갈 것 같이 보이고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좀 기간 조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달 정도 기간이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2주 연속 팔고 있는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좀 반영한다고 봤을 때는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세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증시를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양호한 수급과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내 수급 자체 자문사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자금 처분 확대가 계속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해서는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방향성을 잡으시는 데 좀 주력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에 무게를 두고 계신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팔자를 보였었죠. 하지만 1월에 2조 3천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됐다 고 합니다. 부동자금이 꿈틀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과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자,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증시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유창희 팀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예,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증시로 들어온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작년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름부터 줄곧 주식을 많이 매도를 잡았거든요. 특히 이러한 부분이 특히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이제 다시 이제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점이 최근에 주가가 고점을 그리면서 이제 자금이 유입됐다는 부분하고요. 이제 신용 자금 이제 개인 예탁 자금도 많이 들어왔지만 신용 자금도 최근 사이에 한 1조 원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 고점대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한다면은 길게 보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최근 2주 동안 2조 원 정도 주식을 샀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단기 매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관건은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갈 단계인지 아니면 조금 줄이고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할 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유지해야 할 주식의 적정 비중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되는 건지 박성일 연구원님의 정리를 좀 부탁드리죠. 일단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주에는 좀 주식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도 일단 주식에 대한 관심은 끊지 마시고 주식을 계속 보셔야 될 텐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우량한 데 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받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 좀 찾아보시는 전략 시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개인 투자 자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 자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테마성 재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우량 종목보다는 코스닥에서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간에 좀 매매하신다는 생각 하시면서 조금 쉬시고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성일 연구원님이 일단 이번 주에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주식 비중을 이번 주 초반까지는 좀 지난주부터는 줄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이번 주 후반이나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는 주식 비중을 좀 높여가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주가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 9월 달이죠. 그때도 보면 단기적으로 100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달이죠. 그때도 보면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보면 100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한 100포인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럼 2000포인트가 지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2000에서 1950포인트까지는 그 위치에서는 매수 관점이라 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부터는 한번 지수하고 종목을 보면서 주식 비중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 전략 토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시간 갖겠습니다. 종목 배틀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오늘 포트를 전면 교체하십니다. 모두 매도하실 종목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들고 계실 종목을 모두 파시는 겁니다. 현대건설 오늘 2% 반등하면서 수익이 21% 정도 났는데요. 차익 실현하시고요. 기아차 10% 가까운 수익을 내셨습니다. 삼성물산은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네요.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NHN이 오늘 장에서 다시 4.6% 반등입니다.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준입니다. NHN 역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거고 현대증권이 생각보다 조금 둔화된 움직임을 보였어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16,000원이었고요.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5,000원 선 부근 마이너스 6.9% 정도의 등락을 보였고 우리는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합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포트폴리오를 전면 교체하시는데요. 예. 시장을 보는 시각에 좀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여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맞고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시면서 기회를 잡는 전략이 올바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 얘기도 제가 잠시 드리면 손실이 난 거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지금 NHN, 삼성물산, 현대증권 정도가 손실이 나셨을 텐데요. NHN이나 현대증권, 삼성물산 중에서도 현대증권은 일단은 장이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권주는 빠르게 편출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다시 편입을 한다고 보시면 아무래도 대우증권이나 삼성증권 우량 종목 위주로 해갖고 저점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 유효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HN은 지금 신작 테라가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 특성상 장이 하락할 때 좀 많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종목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할 때까지는 조금 더 관심 종목에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건설주가 계속해서 호재를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대림산업이 얼마 전에 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기대감과 실적 자체가 모두 충족이 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나빠진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트를 전면 교체하시는 것,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창희 팀장님 포트폴리오 종목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배틀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죠. 예, 현재 유창희 팀장님 4가지 종목 들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수익률을 낸 거고요. LG전자입니다. 외국계 매수가 지속되고 있죠. 수익이 7% 이상 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가 갑니다. 대한항공이 3% 이상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익은 9% 정도 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현재 2%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0.1% 정도 하락이니까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LG상사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유창희 팀장님 한 종목 매도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1월 17일에 매수가 됐었고 매수한 가격대는 29,750원이었습니다. 29,000원을 손절가로 주셨었는데 이 손절가 라인이 나왔죠. 손절가를 이탈해서 매도하시겠다,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유창희 팀장님은 그래도 포트를 들고 가시네요. 어떤 종목을 AS 받아볼까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LG전자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이제 차후 실적이 오히려 주가를 이끌어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었던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좋은 신제품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발매된 옵티머스 2X도 이제 시장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갈 전략이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만 4천 원 정도의 매수가 됐는데요. 지금 단기 박스권을 뚫은 상황에서
여기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걸리는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12만 7천 원대에서 13만 원 사이에 한번 걸릴 수 있겠죠. 이 위치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 돌파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 위치가 돌파가 된다면은 신고가 15만 근처까지도 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 종목, 여행 관련된 종목은 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중에서 이제 저평가된 대한항공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여전히 그 긍정적인 모습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이제 정부가 물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안 좋게 코멘트한 부분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비행기 티켓 값이라든지 뭐 유가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역시 뭐 길게 봤을 땐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 여행 수요 일본 여행객이라든지 중국 여행 관련해서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했을 때 좀 더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조금 걸리는 위치죠. 왜냐면은 주가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전 고점의 물량이 좀 있으면 대기 물량이 좀 있죠. 7만 8천 원 부근에서 이 자리가 돌파되는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은 다시 한 이 종목 역시 8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다. 8만 4천에서 8만 5천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대한항공 비교했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단기적 고점권에 있고요. 대한항공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주가가 반등을 보인다면은 대한항공이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이 조금 전략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자막이 좀 오류가 났던 것 같은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익 실현했습니다. 지금 삼성증권을 보신다면은 9만 5천 원에서 이익 실현을 한다 그랬고요. 9만 5천 원이 무너지면서 다음날 이익 실현을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원래 10만 원이 목표가인데 10만 원에서 한 600원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이익 실현 그 부분에서 이익 실현 못하고 9만 5천 원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줄어들어서 이익 실현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뿐이 아니라 대형 증권사 자산 운영이 강한 증권사에서 이제 랩에 대해서 규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단기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러한 부분 단기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대세를 걸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 자산 운용이 강한 증권사들은 향후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좀 더 갖고 있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주가 조정이 좀 더 길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 8만 3천 원 정도까지도 순간적으로 밀릴 수가 있는데요. 8만 원 초반대에서는 이 종목 역시 또 신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그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성증권은 박성일 연구원님과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증권주가 조금 주춤하겠지만 밀렸을 때 사볼 만한 종목으로 박성일 연구원님도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을 언급하셨었죠. 유창희 팀장님은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신규 종목 배틀 펼쳐보겠습니다. 신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봐야 할 차례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좀 전에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을 모두 전면 교체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증시전략센터 전문가 배틀 종목 이래로 이렇게 모든 종목을 판 경우가 없었거든요. 폭락장을 예상하는 건 아닌가라고 의아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을 전면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신규 종목 한 종목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뭐 전면적으로 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얘기들이 좀 있으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항상 어떤 자리라는 것을 만들고 올라갑니다. 저희가 뭐 2085라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노력을 했고요. 2100이라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지금 실패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 무너진 자리들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2085, 2080에서 85 구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수가 2068 정도에 와 있는데요. 2068에서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간 동안 노력을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수는 1980에서 2000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는 전략으로 취해갔고요.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라고 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던 제 전략들은 모두 배제를 해두고 일단 기간적으로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조금은 바꾸기 위해서 종목들을 대부분 다 편출을 했고요. 지금 편출한 종목들 대부분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대세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예상을 해서 편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편입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하락하는 장에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아나항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물론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은 일단은 대한통운 매각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탄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살펴보자고 하면 6월까지 일단 대한통운을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예전에 대한통운을 매각했던 장부 가격이 17만 원입니다. 지금 13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대한통운 매각 가격을 그것보다 더 높게 쳐준다고 하면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장부가로 평가가 된 17만 원 밑에서 파는 건데 그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느냐. 장부가로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통운 지분은 원래는 팔 수가 없습니다. 금호그룹 자체가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은 그 대한통운을 매각해서 돈이 들어올 일이 없는데 지금 항공업 특성상 부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통운이 매각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아시아나항공은 기대감 때문에 쉽게 주가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아시아나항공을 매입을 좀 했었는데요. 그 당시 실패했던 이유는 지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제가 조금 더 일찍 매수를 했던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통운 자체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대한통운이 꺾이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가져간다는 얘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런 기대감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지수와 무관하게 대한통운이라는 이슈 자체로 움직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시아나항공 일단 편입을 해서 목표 주가 13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만 원에서 11,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요. 11,500원 부근이면 지금 가격대 매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 번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뭐 손절 라인 자체는 크게 M&A 이슈 자체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어떠한 지지 라인을 확인하지 않고도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10,000원 정도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목표가를 비교적 좀 짧게 잡아주셨어요. 예, 지금 장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시아나항공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이나 기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좀 높게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지수 자체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쪽으로만 계속 매기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 정도만 생각을 하고서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대한통운 매각 이슈를 좀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 대한통운 매각 이슈를 정말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다라는 말씀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주셨습니다. 하락장송에서 선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고 낮게는 한 1,98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데 좀 이렇게 방향을 열어두신 만큼 함께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 들어봤고요. 이번에 유창희 팀장님 종목 보조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뭐 IT 부품 회사 이스페타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이스페타시는 초고타층 PCB 관련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동통신 관련한 MLB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출의 한 50%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65%까지 올리려고 예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이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큰 대기업들 위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뭐 시스코라든지 LG전자, 알칼 루센트 등은 GE 등 이런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스코로부터는 최고의 파트너 상하고 또 이제 기술 최고의 품질상도 상을 수여하는 등 기술력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의 매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LG전자가 이제 작년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스마트폰에서 좀 약한 모습을 띄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지금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이스페타시스 역시 실적에는 좋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급 역시 보신다면 수급이 지금 계속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수급 역시 안정적으로 보임에 따라서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해 계속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등락이 심했습니다. 어느 해는 적자가 많이 나기도 하고 어느 해는 흑자가 많이 나기도 했는데 최근 2년 동안 영업이익의 추세를 보면은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걸 살필 때 주가는 그런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다시 긍정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추천하게 되는데요. 지금 원래 이제 이 종목을 아침에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는 좀 보합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많이 뜰 거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3,600원에서 3,75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3% 가까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750,
77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정정을 해서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기가 눌리면 매수를 하고요. 눌리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일단 매수가 된다면은 일단은 1차 지지 라인이 차트를 보신다면은 61선 라인을 살짝 깰 수 있거든요. 깰 수 있다면 3,55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리가 이제 120일선 라인 조금 위에 있거든요. 60일선을 깨고 살짝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서요.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급등세는 많이 오르진 않고 완만한 상승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60일선을 터치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보면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은 보였죠. 가격 조정 보인 상황에서 60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대응하려고 하는 종목이니까 무리하게 추격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오늘 3,750원이나 60원 정도에서 매수가 되면 끌고 가겠지만은 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오늘 안 사셔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가를 보면서 대응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한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건데 이수페타시스가 G나 시스코 같은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외국 기업 투자 비중이 좀 많은가요? 그렇죠. 외국계 투자기업이 많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키코 상품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영업이 되게 약간 예전에는 보수적인 영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공격적 영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향후 기업에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너무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유창희 팀장님의 새로운 종목 배틀 종목이었고요. 자, 이번에 박성일 연구원님 한 종목 더 신규 배틀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서 하락장 속에서 빛을 발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으로 효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는 역배열 종목을 잘 매매를 하지 않는데요. 장이 일단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상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라왔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뭐 산업재 섹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PER 6배 정도, 그리고 PBR 1배 정도의 아주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저평가됐다는 것 자체가 주식을 할 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일단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 매력만 부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일단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평가 기업들의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종목들 자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매기가 몰릴 수 있는 자금들이 갈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을 테고요. 그렇게 찾은다고 봤을 때는 삼성테크이나 효성같이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기업의 가치는 충분히 펀더멘털상 괜찮은 종목들을 좀 찾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성은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3만 7천원에서 지금 9만 3,6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0% 이상 급락을 한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코스피 200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0% 이상 급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저점에 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매수세가 금요일 날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싼 종목 중에서 매수가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 중에도 효성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한 달 정도, 중장기는 아니죠. 한 달 정도 봤을 때 10만 8천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뭐 21선 부근인 10만원 선까지 한번 제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노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이나 보다기보다는 일단은 투자 심리 자체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은 신규 배틀 종목으로 아시아나항공과 효성을 들고 나오신 거고요. 유창희 팀장님, 이수페타시스 새롭게 종목 편입하십니다.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께는 책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먼저 들어온 종목은 현대정보기술입니다. 3,07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9979님께서
보내셨고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소위 말하는 주포 세력들을 조금 뒤흔드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PER이 144배 수준인데요.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박성일 연구원님, 이 종목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저는 뭐 급등주 매매를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급등주 매매 기법도 일정한 전략 중에 하나이고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보실 만하다는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현대정보기술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하면 급등주 매매를 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하시는 전략 자체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급등주 매매는 일단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이 되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 어느 정도 기대심리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될 텐데요. 현대정보기술은 지금 롯데정보통신 자체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어떤 뉴스나 재료가 모두 나온 상태이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만한 상황은 앞으로는 당분간 없습니다. 현대정보기술이 실제로 우회 상장을 시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주포가 개인이었기 때문에 개인 수급 자체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 주가는 원래 있었던 1,000원 부근대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롯데정보기술 자체가 우회 상장을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접근해서 급등주를 매매하셔서 수익을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1,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비중이 적으시다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대정보기술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보령 메디앙스 보겠습니다. 4912님의 종목이고요. 7,200원에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군요. 자, 보령 메디앙스를 비롯한 저출산 관련주 박근혜 테마로 묶으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가치나 실적이 아니라 재료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PER이 120배 수준이고요. 자, 대선의 영웅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싶은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창희 팀장님. 유창희 팀장님 같으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단기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런 종목 매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단 어떤 테마가 발생을 해서 올라갈 때는 특히 요즘에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테마가 좀 이제 날뛰는 모습을 장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7,200원이시면 제가 보기엔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쭉 주가로 물타기를 들어오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수익권이신데요. 일단 이런 종목은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수급 차트로만 본다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양봉 위치에서 거래가 터졌다는 부분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냐는 걸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지금 위치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하루나 이틀 정도 도치 모양으로 옆으로 긴다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옆에서 꺾인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 상승폭을 예를 들어서 기준 양봉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저께가 되겠죠. 금요일 부분 3,000원, 8,000원 부분인 기준 양봉이 무너지게 되면 실망 매물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차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드리자면요. 차트는요. N자형 상승이 살짝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 N자형 보이는 경우가 있고 교과서대로 N자형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죠? 두 번째 패턴이죠. 옆으로 기었다가 올라가는 N자형 패턴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앞에서 이러한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이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나 첫 번째나 두 번째 모양을 가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차트적으로 한 8,000 정도 지지가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박을 쫓는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이번에는 현대 엘리베이터 봐드리겠습니다. 6931님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18만 5천 원에 사셨고요.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지분 경쟁이라는 단 하나의 호재로 급등을 탔던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은 호재가 사라졌고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이분 역시 꽤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요. 대응 방법 좀 짜주세요.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일단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분 경쟁이 있을 만한 상황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대건설 자체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법원중에서도 일단은 가결이긴 하지만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는 좋지 않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상선 모두 마찬가지인데 지분 경쟁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현대 상선 같은 경우는 35,000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10만 원 부근에 있어야 하는 주식입니다. 펀더멘탈상 그 위로 가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 그 현대건설 쪽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좀 확보를 했는데요. 유상증자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주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주식 수 자체도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10만 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원에 사셨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빨리 잊으시는 게 좋겠고 매매를 다시 하신다는 생각으로 제가 손절 처리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계속 들고 있으셔서 손실이 커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조금은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연구원님,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적정 주가가 10만 원대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가격대가 11만 5천 원대니까요. 사신 가격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이 가격대가 적정한 주가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신중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공하나 공호님의 종목이네요. 텔코웨어인데요. 8,900원에 사셨고 비중은 23% 정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3년 정도 됐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이 2008년에는 3,000원 선까지 내려갔던 종목이에요. 유창희 팀장님. 네. 잘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좀 더 가도 괜찮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매도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일단 테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솔루션 관련 제품 이제 업체인데요. 크게 매출이 막 증대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돌아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은 추세로 연결되고 있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다만 또한 이 종목의 문제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 관련된 종목군이 몇 개 있거든요. 있는데 그 종목의 대부분이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는 이제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시대에 관심 밖에 있다. 시장에서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빛을 보기 좀 힘들다. 그러면 업종도 자체도 향후 급격히 개선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관심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위치를 보신다면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한 7,000원대에서 한 8,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좀, 단기 반등 권역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기 반등일지 아니면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기 위한 시작점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기간 조정을 보이기 위한 시작점이라 그러면 최소한 또 몇 달 동안 기간 조정을 보일 수 있거든요. 해서 이런 종목은 될 수 있으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지 라인을 잡아드리자면은 지금 위치에서 한 7,000원 정도가 지지가 7,300원이 지지 라인이 중요하고요. 반등 시에는 한 8,000원 부근, 7,800원에서 8,000원 부근 돌파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될 수 있으면 분할 매도를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 사인을 내주셨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그간 포트에 들고 계셨던 NHN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온 글이죠. 계산동 마님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NHN을 20만 원에 10% 가지고 계신데 오늘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21만 2,500원 선 오늘 3.6% 정도 급등에 있는 가격대인데요. 박성희 연구원님, 예. 계산동 마님께서는 오늘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좀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예.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을 봤을 때 오늘 21선을 만약 종가 수준에서 뚫지 못하고 끝난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시세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외국인이 다 팔고 있는 상황에서 NHN만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봉을 뚫어놓고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거의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강하다고 하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는 형태가 될 텐데 지금 시장이 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NHN에서 수익이 나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21선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21선을 뚫고 올라갈 만큼 외국인 매기가 강하게 몰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 21만 3천원 지금 가격대를 얼마나 잘 지키고 가느냐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하루 동안의 매매 패턴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었죠. 하이닉스를 23,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838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앞으로의 진단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유창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하이닉스 23,000원이시면 매수 수익이신데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D램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좀 4분기, 그러니까 지난 여름부터 좀 좋지 않았, 가격 하락에 따라서 좋지 않음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도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후발주자를 물리치고 선도 업체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더욱더 늘리면서 기업이 공격적 영업을 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디램 업황이 이제 서서히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 이후에는 회복에 놓이면 다시금 주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이닉스를 보실 땐 수급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의 수급을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은 외국인이 잠깐만요. 차트 설정을 해드리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보유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한 2007년도부터 보시면은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한 28%에서 27%까지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끌어올리거든요. 그럼 그 위치가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도 보신다면 2007년도, 2006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주식을 계속 사면서 27% 정도, 28% 올라오니까 작년 여름에 주가를 고점 형성하면서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매수 반전이 되면서 비율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서 한 20% 근처 19%에서 20%까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면은 디램 업황이 개선이 되고 하이닉스 주가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띈다면서 외국인이 좋게 바라보면서 이 주가를 계속 매집을 한다면은 27%나 28%까지 추세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주가는 장중에 기간 중에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계속 추세가 상승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 지표를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고점권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승 각도가 급하고요. 그리고 급한 상황에서 직전 고점권이죠. 한 28,000원, 29,000원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 매물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되고 주가가 상승을 보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지난 여름에 발생했던 고가도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을 살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조금 나는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겠다 하실 때는 일단은 27,5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를 살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봐드렸습니다. 외국계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다를 볼 텐데요. 1,5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 종목을 알아보니까 과거에 루보라고 자동차 부품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8285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문자를 벌써 3개나 보내주셨어요. 살펴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급등주를 노리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제다를 매매하신 이유를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하겠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를 하신다고 하면 평화전공이나 성화이텍에서 차라리 신용을 거시는 것이 매매할 때 편하시고, 급등주라고 한다면 수익률을 많이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등락폭이 좀 한일이와 같이 큰 종목을 가지고 신용을 거시는 게 차라리 더 수익률을 보기 편하시지, 이렇게 제다같이 영업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회사가 어떤 공시를 하거나 이런 상황을 기대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1,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유상증자 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현재 거래량 정도를 봤을 때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다진다고 하면 양봉에서 계속 거래량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횡보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제다가 지금 제가 실제로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일단 역배열이 난 종목이고, 기관의 매수나 외국인 매수도 없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볼 만한 모멘텀 자체를 발생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그런 모멘텀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00원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는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걸로 수익을 내는 것 자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들을 좀 좋아한다고 하시면은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기업은행인데요. 오늘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낙폭도 크게 나오고 있고요. 19,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손실이 큽니다.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이 종목은
9987님의 종목인데요. 유창희 팀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예, 뭐 지금 기업은행 19,000원 매수시면 손실이 좀 크신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종목 교체를 하기에는 좀 늦었죠. 늦었기 때문에 좀 홀딩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은행주가 좀 잘 가다가 좀 악재를 맞은 게 있었죠. 뭐 지난 월 초에는 뭐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는 이제 예대 마진율을 3%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뭐 개정을 하겠다로 이제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뭐 부실저축은행은 기업은 인수 부분에서는 뭐 기업은행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예대 마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겠다는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차트로 봤을 때는 좀 더 홀딩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은행주는 길게 봤을 때는 올해 뭐 주가가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길게 봤을 때는 은행주는 계속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20선 라인이죠. 한 16,500원 정도인데요. 좀 럽하게 잡는다면 이전에 한 지난 9월 말서부터 12월 초까지 단기적 기간 조정을 보였던 위치죠. 이 자리에 박스가 하단 자리가 16,100원입니다. 그래서 16,000원에서 16,100원까지는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이미 손실이 난 상황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손실은 좀 감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가 지지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이 자리가 지지된다면은 주가가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쇼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잘하면 V자 반등도 가능합니다. 잘하면 V자 반등도 가능하고 V자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완만하게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융주에 대한 시각 자체는 긍정적이신 거는 확실하고요. 네. 예, 기업은행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태용 보겠습니다. 54,000원에 사셨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74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 태용은 해상풍력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 부근에 사셔서 꽤 많이 손실이 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은 주식 얘기 잠깐 드리고 태용 얘기를 드리면 주식을 하실 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준다고 하면 그 방향성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시장 자체에 대한 생각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생각 자체가 시장에 반영이 돼서 그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을 먼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용 말씀을 좀 드리면요. 풍력 관련된 종목들을 다 살펴보면 뭐 현진소재나 동국 SNC, 태용 다 비슷하게 차트는 뭐 주봉으로 봤을 때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태양광은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 OCI나 뭐 SDN을 비롯한 신성홀딩스를 찾아봤을 때도 태양광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가능성이 있다. 대신 풍력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풍력을 살 생각이 없다. 이것 자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본인의 고집을 하시기보다는 태용 자체를 매매를 하실 때는 54,000원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손실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요. 주봉상에서 저점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풍력에 아직은 의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46,000원 선이 깨진다고 하면 뭐 쌍바닥을 찍었던 선이 깨진다고 하면 풍력에 대한 기대는 조금 좀 접어두시고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는 태양광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수익을 낼 때는 조금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 자체 회사 얘기를 드리면 뭐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을 비롯한 조선 쪽에서 단조 부품 만들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상황은 아무래도 테마 쪽에 묶였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수익률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풍력주들은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다시 턴할 수 있는 그 시점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쪽은 그에 반해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LG 하우시스입니다. LG 하우시스를 92,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꼭 좀 봐주십시오. 56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 하우시스 역시 손실폭이 꽤 크신데요. 네. 예. 특히 LG 하우시스 같은 건축 자재를 많이 생산하거든요. 특히 이제 약간 이제 고급 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올해 바닥을 찍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바닥을 찍고 상승만 보이느냐 아니면 옆으로 기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아직은 영업 매출이 좀 확실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영업 매번 분기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그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주가 역시 한번 차트를 좀 보신다면요. 주가가 하락을 보이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실적의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안 나오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고요. 다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상승을 보이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위치가 이제 최근 27일 정도의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27일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이미 4분기 실적은 안 좋다는 게 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 주가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해 실적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살피면서 27일 발표 내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위치에서 지지가를 말씀드리자면은 82,000원에서 82,500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82,500원이나 82,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실적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손실이 났어도 손실을 확정짓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지가를 말씀드리자면 82,500원을 놓고 대응하시고요. 반등 시에는 일단은 지금 86,000원 정도까지 1차 반등이 놓여 있고요. 2차적으로 한 87,000원, 한 9만원 근처까지 반등할 수 있으니까 반등했을 때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 그리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은 계속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샘플러스 무료 전문가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plus.cntv.co.kr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